요즘에 514 미라클 모닝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미라클 모닝 혹시 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아무도 없으세요? 네, 이 514가 뭐냐면 5시에 일어나가지고 14일 동안 미라클 모닝을 하는 김미경 강사님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면 이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김미경 강사하고 라이브로 듣고,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해가자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데, 저는 한 해 딱 했을 때 개인적인 성장이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책 쓰기를 잡았어요. 책 쓰기를. 그래서 지금 14일 동안 꾸준히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 한 반틈 정도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출판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부캐라 그러죠. 닉네임을 바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책을 본다 그러면 제 책이 팔려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자고 있어요. 어제 제가 제주도에서 왔어요. 밤늦게 제주도에서 왔는데 3, 4시간 정도 자는데 오늘 피부 괜찮나요? 네. 제가 마스크 벗고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마스크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혹시 오늘 루비스파 다 하셨죠? 네, 갈바닉 다 하셨죠?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일서 챌린지 하고 책도 쓰고 성경 읽기 하고 그리고 뭐 할 거 다 하고 나니까 평균적으로 아침이라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이제 거기 김희경 강사님이 이 아침을 시간 창조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 시간 창조자라고 얘기하는데,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니까 이 시간들이 너무 알차고 또 너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도 제가 파마렉스도 있고 그리고 피부도 유지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시간이 없다라고 싶으면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불필요한 시간들이 어떤 게 있지? 그런 것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시간대를 또 채워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1시간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요, 이 검은 호랑이. 좀 전에 우리 스타트업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제가 오늘 시간 맞춰올까? 근데 너무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와이프하고 조아라사임하고 그리고 파트너사임 어제 저희 한라산 갔다가 집이 영천이라 가지고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근데 파트너사임께서는 원래 집이 캐나다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으로 왔어요. 비즈니스를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캐나다도 캐나다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냥 온라인 때문에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밖에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줌이라는 시스템,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캐나다에 있는 거나 한국에 있는 거나 별반 다르게 없이 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 호랑이 해에 이 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 이 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아마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거고, 여기 말은 안 하지만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저의 부족한 부분들, 참 못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 안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가 겪는 거지만 분명히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고, 그 겪음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쉐어하면 어떨까? 그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는 기회다. 네.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학교 학창 시절을 지나고 나면 독립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27, 28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중학교 이제 2학년에 올라 중2병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제 인스타 친구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 중2병 아닌가요? 했어요. 자꾸 침대로 와서 저희 애들은 다 저희 침대에서 자요. 4명이서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기 방이 다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계속 와가지고 그 좁은 침대, 좁지는 않지만 이 침대에 4명이서 큰 애가 64, 65 정도 되거든요, 키가. 이제 조아라 사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리고 딸도 큰데 얘들은 돌아다녀요, 자면서. 돌아다니니까 제가 딱 일어나면 항상 끝 모서리 자리 있죠. 예, 가쪽에 딱 모서리 자리에 제가 웅크려서 이렇게 자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제발 좀 너희들 좀 방에서 잤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특히 아들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중2병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겠구나. 소파에 있으면 항상 붙어 있고요.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피디오 올렸다니까 너무 행복한 소리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독립하기 전에는 전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저도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제 와이프도 예술대학교를 나왔어요. 저희 둘은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고3 때 와이프가 고1 때 만나가지고 한 10년 가까이를 연애를 하고 지금 15년 차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독립을 하기 이전의 삶을 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에, 그렇다고 금수저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고를 나왔고 예대를 졸업하고, 저희 고등학교 제가 말쯤이었나? 하여튼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IMF가 있었잖아요. IMF. 다들 IMF 겪어보셨죠? 특히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IMF를 굉장히 심하게 겪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초코파이 회사 아시죠? 지금 동양인가요? 하여튼 그 전에 있는 회사 회장님의 딸이 저희 학교 첼리스트였어요. 첼리스트 활이 3천만 원이래요. 악기는 몰라요. 악기 가격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활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악기 가격이 몇 억 정도 되겠죠. 근데 그 친구도 어느 순간에 학교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다행히 저희 집안도 그렇고 와이프 집안도 그렇고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대학교도 잘 다니고,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하고 또 뮤지컬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서포트를 안 해주신다든지 못 해주시다니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저한테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 그냥 살면 되는, 그러면 어떻게든 굶지 않고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나름대로의 위기를 자처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제 첫 번째 위기였을 때의 장면이에요. 20대 후반. 지금하고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네, 다행인 거예요. 이게 에이지락이 성공한 거죠. 20대와 지금 40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딱 유학이라는 걸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분들이. 와이프도 마찬가지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의 친구, 지인.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있어요. 근데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곳에 연고지가 되든 어쨌든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제 나이쯤 돼서 유학을 간다라는 거는 뭔가 특별한 전공이라든지 뭔가가 있었을 때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유학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를 배우려면 뭐라 그래요? 학원을 가든지 하다못해 과외를 받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생각이 좀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영어를 참 잘하고 싶다. 근데 학원도 다녀봐도 영어를 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원어민 선생님이랑 튜터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분명히 이제
제 마음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미국이라는 곳, 특히 뉴욕이라는 곳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은 뉴스킨을 하지만 그 전에 유통회사나 무역회사를 했기 때문에 이 영어로 뭔가 소통을 할 수 있고 이걸로 뭔가 한다 그러면 내가 무역왕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죠. 그리고 이 무역센터가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역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작은 비즈니스 유통을 하다 보면 이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 제가 뭐 중국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때는 중국, 뭐 차이나, 뭐 재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OEM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OEM 제 상표를 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유통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메이드 인 USA를 제가 뭔가 OEM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 열리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는 간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지, 돈도 너무 없지,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있지. 그래서 보니까 딱 미국에 갔는데 처음 한 2개월은 저 혼자 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음악을 했고 무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뉴욕 특히 맨하탄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있잖아요. 학교 마치면 매번 그냥 브로드웨이 가가지고 노는 거예요. 뮤지컬 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또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2달 지나고 나서 와이프와 아이가 오면서부터 이제는 현타가 막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생활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특히 그때 당시가 2008년도인데 2008년도 리먼브러스 사태 다들 아시죠? 저한테 가장 큰 힘든 거는 이 $1 환율이 그때 당시에 1,600원, 뭐 1,700원, 지금 1,100원, 1,200원 하니까, 그러니까 가져갔던 돈도 적은데 그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한 4개월, 한 5개월 지났나? 통장 잔고를 보니까 당장에 우리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위기가 오는 거예요. 특히 뭐 제가 수입이 그 당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와이프가 그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저는 학교를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을 무조건 가야지 이 I-20가 USC가 되니까 와이프가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볼까? 뭐 애 하나 키우는데 하나만 더 키우면 되지. 왜냐면 아이 케어하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키워볼까? 애 하나 봐주면서 해볼까? 할 때 제가 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하나도 못 키우면서 뭘 둘을 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예스 했으면 지금까지 제가 아마 마음적으로 고생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남의 집에 청소를 해주면서 돈을 벌면 우리 집이나 청소를 잘하자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렇게 잘 사이가 좋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이 위기가 타고 보니까 부부관계에도 되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아마 여기에서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부부관계가 조금 힘들 때고 싸울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와이프 눈만 봐도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왜냐면 막 불을 지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왠지 부담스럽고, 가장으로서도 그렇지만 내 선택을 통해 가지고 와이프와 아이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 거의 매일.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누구 하나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없었고, 와이프 또한도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계속 울고 소리 지르고, 제가 쓴 책에도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떤 이제 새벽 기도를 가다 보니까 제가 하도 소리 내서 우니까 하여튼 뭐 엽서함 같은 게 있어요. 교회마다 자기 이름에 되는 엽서함을 딱 주는데 거기에 편지 봉투를, 예쁜 편지 봉투 하나를 탁 적혀 있는. 이게 뭐지? 저한테 편지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편지가 있지? 그 편지를 탁 열어봤더니 보니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해 보입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읽다 보니까 그 내용 전반이 뭐냐면 바더이라는 말이 방해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기도하는데 방해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탁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뭐 잘 살고 그냥 뭐 나름 가면 사장님 그러시고 그러고 밥 먹는데 이상 없고 집 있고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살다가 이 미국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바보라는 말이 야 영어도 하나도 못해 말도 못해 돈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어디야 의지할 곳도 없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지금 굶어서 못 살겠다라는 분 없으시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보통 지금 이쯤 되면 뉴욕의 동부 지역에는 눈이 한 허리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아요. 거의 한 3, 4월까지 눈이 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한겨울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쫓겨난다라는 그 마음적인 부담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이보다 더할 수는 없겠구나. 이보다 바닥일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가는 와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지방에 있는 학교를 성악을 전공을 했고 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집사님의 자녀분들을 저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씩. 근데 저는 분명히 서울에, 왜냐면 뉴욕 지역에 줄리아나도 있고 그리고 뉴욕 음대도 있고 막 좋은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인재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굳이 나한테 지방대 출신, 그것도 석사도 아니고 학사에서 끝났는 저한테 아까 전에 뭐 독일 유학도 하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땡큐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제가 버클리 음대를 보냈어요. 버클리 음대 같은 경우는 실용음악 쪽으로 이제 되게 유명한 과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퍼포먼스과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이것도 소문이 나다 보니까 또 레슨하는 분들, 그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 또 되게 신기한 거는 진짜 와이프의 학교의 선배인데 굉장히 나이 많으신 어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도 소문이 나서 저에게 교회에 지휘를 해줄 수 없냐라고. 근데 저는 지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학사 출신이고 지휘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그리고 지방대 출신, 왜냐하면 교회 지휘자는 풀타임 잡이에요. 저를 영주권을 신청을 해주겠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 기적 같은 일이죠. 제 닉네임이 미라클 문이거든요. 미라클. 진짜 기적같이 지휘 자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뉴스킨도 정말 많이 저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아는 인맥이 단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이프하고 유모차 끌고 다니다가 네일샵에 콜드 갔는데 와이프가 괜히 이거 젤도 안 바르고 갈바닉 뜨고 있다가 옆에 있는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가 물어보면서 영어도 못하니까 설명도 못하는데 링크 쫙 해가지고 한 명의 소비자가 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되시겠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네일샵도 네일을 하러 갔는 게 아니고 손톱 붙이러 갔는데 그것도 그 네일을 해주는 사람이 통역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놀러 왔던, 놀러 온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파트타임으로 와서 도와주러 왔던 분이 어쨌든 이 백인 할머니와 얘기를 통역을 해주면서 소비자가 만들어지고 사업자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루비가 나오고 지금 이제 EBP죠. EBP가 나오고 EBP에서 또 EBP.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 올 때 회원 숫자가 한 260명. 1년 동안 소비자가 없었어요. 근데 1년 만에 260명이 만들어지고 사업자들이 모든 게 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때 만약에 저희가 미국을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까요? 뉴스킨은 아마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첫 번째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이렇게 We will be millionaire in a year. 저도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그때 당시 BR도 겨우겨우 유지하고 2000포인트도 못하고 있을 그 시점에 그런 것들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저에게 위기는 이제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 한 3년 정도를 사업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있다가 와이프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R스퀘어드라는 제품이 런칭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 재워놓고, 특히 그때는 둘째 아이도 출산을 하고 나서 둘째 아이가 한 100일도 채 안 될 때였어요. 이제 둘째 아이는 지금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 생활도 살만하고 영주권도 신청을 해놨고, 그런 상황에서 와이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빠, 지금 미국 생활 마음에 들어? 이제 마음에 든다? 아니, 만족해?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오래 지나니까. 근데 만족하지는 않죠. 항상 조금 부족하게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조금 부족하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으니까. 괜찮아. 근데 본인은 만족하지 않는데. 그리고 저한테 딱 들렸던 얘기가 아직 우리 젊잖아. 제가 요즘에 5.14 미라클 챌린지 하면서, 미라클 모닝 하면서 굉장히 동기부여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김미영이라는 그 강사님. 혹시 여기에 60이 넘으신 분 계신가요? 60이 넘었다. 안 보이시네요. 김미경 강사가 59세입니다. 59세. 이 59세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꿨어요. 지금도 바꾸고 있어요. 이분도 이렇게 바꾸는 데까지 더 늦대.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더 늦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너무 젊잖아. 와이프는 그때도 20대였어요. 아직 20대잖아. 근데 한국에 가면 여기에 사무다.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도 더 많고, 말도 영어보다는 한국어 하려가 훨씬 편하고, 돈은 그때도 모아놓은 돈은 없었죠. 그렇지만 이 제품을 우리가 1년 정도 더 체험했잖아. R스퀘어가 나오기 전에 바이탈리티라는 이 제품을 먼저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한국에 딱 왔습니다. 근데 몰골은 요래요. 얼굴 보이시나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몸무게가 57kg?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 와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는 거.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한다고. 애기는 첫째는 저희가 키우고, 둘째는 한국에 오자마자 와이프 이모 집에 천안에 있는 집에 보내놓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컨벤션, 한국 와서 첫 번째 글로벌 컨벤션에 갔을 때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 2013년도 팀엘리트 아라기명 세민시온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한 루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루비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루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세운 목표들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100% 성장하겠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만큼 하겠다, 이것도 하겠다, 막 별의별 목표를 다 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1년, 저희는 항상 늦었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 성장하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지는 한 번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냥 최악까지 가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은 카드를 내주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카드가 없잖아요. 이제 현금밖에 못 쓰는데, 한국에 오니까 카드를 내는데, 카드도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돈을 다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로 이렇게 갚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안 쓰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는 썼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 돈은 없으니까. 생활비는 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또 최악의 최악을 가니까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바디갈바닉이 나왔고, 이런 것들, 그때 이런 것들 했죠.
바디가방을 통해 가지고 회사에서 어떤 이제 컨벤션 같은 것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저희 팀에서 나와가 스피치도 하고 저희가 블루 다이아몬드 때 사이즈예요. 지금 EBA 사이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이아몬드 때도 이거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엠베스터 때도 마찬가지로. 나름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할 때였죠. 사람은 신기해요.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다음 컨벤션, 그때 당시에 그 다음 컨벤션을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팀들한테 독려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 이제 내년인가 후년인가 어쨌든 글로벌 컨벤션 준비를 하면서 우리 미국 가서 비전을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꿈을 한번 채려봅시다. 이 미국 가기만 하면 뭐든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성장만 남았습니다. 하면서 글로벌 컨벤션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이렇게 MCM이 모여가지고 여행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럼 몇 명이 갑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컨벤션이 한 달 채 안 남았을 때였나? 그때 여행사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왜 여행이 다 달하면 비행기는 어떻게 되고 어떤 정확한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데 스케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여행객명 한 300만 되잖아요. 그때 당시 한 2억 정도가 넘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 여행사도 굉장히 다단계더라고요. 하여튼 다단계식의 이 과정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사귄지는 몰라, 실제로는. 당한 사람은 우린데 자기는 다 사기를 아쳤대. 저희가 뉴스에도 나왔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희는 컨벤션을 아무도 못 갔어요. 근데 컨벤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200만 원, 300만 원을 어떤 사람들은요 카드로 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지를 팔아서 저희는 첫 번째 컨벤션 갔을 때 결혼 반지 다 팔았어요.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팀에도 있었어요. 누구한테 빌려서 왔고 뭐가 어쩌고 얼마나 사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발작 도루묵이 탁 되는 순간에 사람들의 흩어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교회를 한두 주 못 가니까 저희 사무실로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뭐 어쩌고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돈은 잃어도 괜찮은데 사람을 안 잃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요? 그게 뭐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와이프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여행을 갔어요. 컨벤션을 했어요. 우리들만의 컨벤션. 그때 세부였나요? 보라카이였는데 세부였나요? 보라카이였나요? 보라카이 컨벤션을 했습니다. 그래도 갈 사람은 갔어요. 미국 여행인데 무슨 보라카이냐? 그때 많이 흩어졌어요. 많이 흩어지고 팀들도 와야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원망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래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였어요. 저희는 또 빚을 냈어요. 그때 당시 카드로 12개월 해가지고 한 몇 천만 원을 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돈을 더 내라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잘못했는 건 아니지만 리더로서 그런 위기가 항상 성장할 때마다 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최근이에요, 최근. 제가 오늘 다 얘기한 애들이 코로나 딱 터지기 전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딱 전에 새로운 사무실로 이제 이전을 하기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이, 사무실도 알아보고 3층 전체 팀들하고 이렇게 준비도 하고 뭐 하고. 근데 리더가 많다 보니까 또 문제도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지금 뭐 최충희 사람이 문제 사람이 있지만 문제가 없진 않아요. 다 나름대로야. 아까 얘기했죠. 뭐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보시기에는 아주 차분하시고 항상 젠틀하시고 스마일 하시고 스마트 하시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스하셨습니다. 근데 다 이동을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어려움들이. 근데 또 몇몇 친구들이 참 신기해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을 이제 본인의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자기의 패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거야. 그럼 본인이 얘기하면 제일 좋잖아요. 이런 걸 원해요. 예를 들면 노태현 사장님 어디 계세요? 노태현 사장님. 저기 계시네. 노태현 사장님이 내가 뭔가 하고 싶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 최충희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주장이 조금 약해. 실제로 봤을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노태현 사장님이 최충희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면 아무 문제가 있지 않는데, 갑자기 이제 노태우 사장님한테 가는 거야. 야, 우리 이런 거 맞지 않니?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근데 최충희 사장님 좀 그렇지 않아? 야, 좀 너무 고지식하고 좀 왜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뜻이 아니에요. 제 뜻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 하나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고지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본인의 자꾸 이런 나발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만들고, 또 옆쪽에 형제라인한테 가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본인 생각인데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분이 딴 타대로 갔어요. 그리고 막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죠. 작년에 제일 힘든 때였어요. 작년 때가. 진짜 모든 것들을 다 겪었는, 결국은 사무실은 문을 닫고, 지금은 이제 라이브 센터로 들어왔어요. 라이브 센터 들어왔고, 팀은 또 큰 빅라인은 아직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되게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가 아직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굉장히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큰 거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왜 그러죠? 이런 적 없는데 말이죠. 너무 편해서 그러나 봐요. 제 마지막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는 되게
다 아버지가 좋으시겠지만 한 번도 저한테 뭐 해라 욕한 적이 없으세요. 그냥 뭘 해도 잘할 수 있어. 제가 집을 나갔을 때도 몰래 오셔가지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몰래 오셔가지고 친구 집에 있는데 봉투 넣어주시고, 야, 남자는 돈이 있어야 돼. 하여튼 별의별 일이 있어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돌아가시니까 내 편이 사라졌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이 세 가지예요. 제가 음악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제가 그 일을 맡고 나서 병원에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항상 먼저 인사해. 제가 인사하는 걸 잘 안 됐거든요.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고집도 세고요. 참 이게 똥고집도 세고요. 하여튼 자존심 아닌 개뿔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없는데도 지금 친구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삶은 되게 어려운데 무대에 가면 턱시도 입어야 되고 드레스 쫙 입어야 되고 몸은 드레스 입으면 안 되는데 드레스 입어야 되고 제가 또 눈이 되게 빨리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선배도 잘 안 보였어요. 지금 이제 수술하고 이제 괜찮은데 그러니까 인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저보고 먼저 인사하라. 그리고 잘 안 웃었던가 봐요.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웃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형이 있는데 항상 형이랑 평상시 이제 자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자격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형이랑 연년생인데 1살 차이인데 학년으로 2학년 차이예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3이고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고3이고 근데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형이 전교회장이에요.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유도 선수예요.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도를 하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근데 두 개를 잘하는 거예요. 한 날 중학교 갔는데 제가 맡고 있었어요. 저는 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53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예고다 보니까 남녀공학이 때 번호 순서대로 옛날에는 했잖아요. 제가 5번이요. 남녀 통틀어서 남자 7명, 여자 50명인데 그 중에 5번이 저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만약에 3학년 때도 작았으면 지금 와이프는 못 만났어요. 저희 와이프는 얘기해요. 저희 외모를 보고 선택했는 게 아니고 저희 마음을 봤다. 근데 153에 얼굴은 크고 이빨에 교정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안 보일 수도. 아니 최충희 사장님이 키가 153이고 이빨에 교정을 하고 그러면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아는 척 하지 말고 무조건 아버지는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딜 가서도요 제가 몰라서요 도와주세요. 몰라서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죠. 알면서 왜 그럴까? 알면서.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 연습했어요 그때부터. 누구 만나도 인사하고 먼저 웃으려. 거울 보면서 맨날 웃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웃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 항상 웃어요. 웃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척. 실제로 잘 모르기도 몰라요.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와이프한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제일 많이 듣는 게 눈치 없다. 눈치 없으면 지쳐 쓸데없거든요, 정말. 진짜 눈치 없다라는 말을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이걸로 어떻게 뉴스킨 하냐 할 정도로. 오늘도 들었어요. 제 파트너 왔는데도 와이프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저랑 좀 비슷하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저희 딸이 저한테 눈치가 없어. 그 말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뉴스킨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계속 지속하는 거 말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나를 만든다.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 될지,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위기가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몰라요. 여러분들 내일 일 장담하실 분 있나요? 가끔 철학관 가시고 정보로 가시고 하신 분 있죠. 저희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그분도 절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폭설이 내려서 한라산은 못 가게 되는 거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근데 거기에서 안 되죠. 어떻게 하죠? 저쪽에 하죠. 죄송해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그 1박 2일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양 앉는 거 오를 때는 올라보자. 오름에 올라가. 또 가가지고 그 애월에 이제 태풍처럼 막 오는 데서 사진 찍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집 갔는데 우리가 이거 먹으러 왔구나. 음식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대구공항에 탁 도착했는데 다들 얼마나 표정들이 밝은지. 참 잘했구나. 제가 작년에 이런 위기를 겪고 나서 팀이 다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놀이터가 있어요. 제 놀이터인데 버킷리스트 중에 또 바리스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스팅도 배우고 커피도 배우고 해가지고 팀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커피도 이렇게 태워주고 거기에서 매번 이렇게 행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이래가지고 모일 수 없어서 아난티를 하나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매번 하고, 이거 끝나면 다음 주에 이제 남해로 또 떠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팀들하고 프로모션도 하고 이렇게 함께 진행이 지나고, 우리 이제 메타 나왔을 때 퍼플 이벤트도 해보고, 그리고 홈파티도 이제 모든 걸 온라인으로 다 소위 말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올해 저희 그룹의 키워드는 되는 뉴스킨을 선택을 했어요. 되는 뉴스킨. 코로나, 그리고 이 검은 호랑이, 그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보면 요 말이 나와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모든 위기에서 위기로 끝이 나면 그건 실패한 거지만 그 위기에서 살아남잖아요. 우리나라는 IMF를 통해서도 살아남고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살아남고요. 저희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 팀이 성장했다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성장했다 무너지기도 하고, 모든 상황들, 악한 모든 위기들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5년 만에 EVP 최고 어디 계세요? 최고입니다. 리틀 구현진 맞죠? 올해 목표는 몸이 구현진. 최고입니다. 사장님 보시면서 제 일대 파트너가 생각이 났어요. 저랑 매일 지금 한 달 반 이상 저랑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5호 될 때까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파이팅! 아마 많은 것들을 겪었을 때 그냥 다를 뿐이지. 근데 거기에서 분명히 강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회사의 목표가 지금 보시면요, 크고 담대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써놨어요.
이게 해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의 가치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원싱이고요. 두 번째는 몰입이고요. 세 번째는 그릇이에요.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한 가지. 올해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래줘요. 장점은 뭐냐면 한다면 한다. 다 못해요. 진짜 여러 가지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때는 성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일단 한 가지 한다? 운동한다 그러면 운동하는 거고요. 한라산 간다 그러면 한라산 가는 거예요. 뭐 이거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못할 뿐이죠. 원싱, 몰입, 끝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2022년이 됐습니다. 2022년. 많은 준비도 있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생각과 그 많은 준비 가운데에서도 결국 실행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딱 10%만 준비되면요. 일단 뛰는 거예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입이 아니고 몸이 말할 때까지. 입이 아니고 몸이 말할 때까지.